5월 21일 뚝딱이 주식입니다. 제가 기준으로 잡아드렸던 자리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5일 이동평균선이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719포인트에서 725포인트죠. 바로 이 영역을 양시장의 각 기준선으로 잡아드렸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자리를 갖다가 각각 다시 넘겨서 지지로 전환을 해야만 흐름을 다시 또 살려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오늘 보면은 코스닥 지수는 바로 이 사이 영역에서 끝났어요. 고점으로는 약간 넘길 듯 하다가 결국 종가는 이 사이 구간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 지수는 5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마감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까지의 흐름을 갖다 놓고 보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인가 라는 걸 놓고 볼 때, 자, 1차적인 상승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매물 소화를 거치는 거죠. 매물 소화를 거치는 과정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자, 1차 상승 이후에 매물 소화 자체가 이렇게 박스권으로 등락을 주는 패턴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로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가는 패턴이었다면 코스피 지수가 5일 이동평균선 다시 우위로 마감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됐다라는 건 일단 이러한 패턴을 갖고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여기에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그러면 이 패턴은 보통은 상승 후에 박스권으로 행보 등락을 주는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꺾는 매물 소화가 아니라 박스권 등락으로 매물 소화를 주는 경우에는 매물 소화가 끝나고 나면 다시 아래로 가기보다는 위로 시도될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일단은 장이 이게 아니고 1차 상승 이후에 이렇게 자리를 잡아간다는 것 자체는 일단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박스권 등락이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부분이 또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는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보면은 한 가지는 뭐냐면,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코스피 지수를 놓고 볼 때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만약에 박스권 등락을 어느 정도 길게라는 거는 이 상승 마디에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거리, 대충 보면 이 정도가 3분의 1 되나요? 3분의 1. 하여튼 3분의 1 정도의 요 기간만큼 행보 등락을 주고 나면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3분의 1 정도를 이렇게 행보 등락을 주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요 패턴이 있는 반면에, 자, 1차 상승 이후에 행보 등락을 아주 짧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짧게 주는 거예요. 짧게 주는 경우는 여기서 다시 올라간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선으로 다시 상승 시도하다가 여기서 다시 이렇게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크지가 않은 거죠. 이렇게 크지가 않은 거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이 경우는 그러면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일단 지금까지로는, 자, 결론적으로 볼 때 지금까지로는 이렇게 1차 상승 후 꺾는 패턴이 아니고 1차 상승 후 행보 등락으로 봐야 된다 라는 것까지는 오늘 장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행보 등락을 이 상승 마디 한 3분의 1 정도는 최소한 주면서 박스권 등락을 줄고 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상승을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 행보 등락을 아주 짧게 주고 올라갈 경우에는 얼마 멀리 못 가서 다시 또 이게 조정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시나리오를 볼 때, 자, 이만큼 올라갔어요. 여기서 3분의 1 정도를 쭉 주고 나면은 오히려 이 직전 고점의 저항점을 앞에 놓고 매물 소화를 미리 거친 다음에 이를 돌파하는 쪽으로 이렇게 움직여 주는 거고, 만약에 이 행보 등락이 짧게 일어나면 올라갈 때 이 직전 고점 정도까지 상승을 추가로 시도하다가 여기서 막히면서 다시 또 눌릴 수 있는 거고,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자, 이런 부분을 일단 우리가 예상 시나리오로 적어 놓고 후속 흐름을 보면서 여기에 맞춰서 한번 체크를 해보자,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행보 등락권의 영역에 있어서 일단은 좋다,
나쁘진 않다. 이렇게 1차 상승 이후에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움직이는 게 더 낫다라는 부분에서 괜찮긴 한데, 아직까지는 이제 행보등락의 박스권, 이 행보등락이 짧으냐 기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아직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여전히 미국 증시가 일단 반등을 하고 버텨주는 모습, 또 대선과 신정부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기다가 또 환율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환율. 자, 우리가 오늘 수급을 놓고 보면은 양시장에서 오늘은 개인이 매도를 했어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개인이 순매도인데, 외국인은 일단 순매수를 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환율의 동향을 보시면은 환율이 1,300원대, 그러니까 1,400원을 깨고 1,300원대로 내려와 있죠. 그러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 환율이 올라갈 때는 무진장 매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환율이 이제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는 좀 매수를 해주는 게 맞긴 맞죠. 맞긴 맞아요. 1,300원대까지 들어왔으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볼 부분이 한 가지는 남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거래소 수급을 갖다 놓고 보면 올해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만 얼마를 매도했냐면은 현재까지 보시는 대로 14조 2천억 원을 매도했어요. 순매도를. 자, 엄청나게 매도했죠. 올해 들어서. 근데 매수하는 규모는 얼마 안 돼요. 그죠? 보시는 대로 이렇게 막 팍팍 사질 않아요. 그러면은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놓고 보면 결국은 삼성전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 매도를 많이 할 때 대부분의 매도는 삼성전자에서 이루어졌어요. 이 빨간색 외국인 수급선 보시면 쭉 매도하면서 내려왔죠. 근데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안 사요. 오늘도 안 사요. 오늘도 순매도입니다. 이 빨간색 선을 보시면 이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그죠? 이런 모습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환율이 올라갈 때 매도를 많이 했던 외국인이 환율이 떨어질 때 매수를 많이 해주면 장이 살아나는데 오히려 막 팍팍 살아날 텐데,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긴 해주는데 매도할 땐 팍팍 하다가 매수는 팍팍 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결국 삼성전자에 있는 거예요. 그죠? 바로 이런 부분이 현재까지로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행보등락을 3분의 1 정도 주고 다시 상승 이렇게 간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의문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꺾이는 건 아니고 박스권으로 놓고 볼 때 이 박스권 등락을 좀 짧게 치면서 위로 다시 상승을 시도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 경우는 길게 상승이 나가는 게 아니고 이 직전 고점 여기나 또는 그 위에 약간 넘겨서 가다가 여기서 또 막힐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은 좀 염두를 해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외국인의 어떤 수급 동향과 삼성전자 이런 부분을 갖고 일단 예측을 해봤는데, 일단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좀 더 확인할 부분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삼성전자는 참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지금 기간 조정이잖아요. 지수가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어느 정도 밑에서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주가는 전혀 올라간 게 없어요. 전혀 올라간 게 없어요. 자, 이 정도면 거의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삼성전자가 지금 한국 증시에서 가장 똥주가 된 건데, 이 정도면 삼성전자 측에서도 사실은 주가 방어책을 또 내놔야 돼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도 삼성전자 측에서 주가 방어의 의지를 보여주진 않고 있잖아요. 아니, 자기들이 뭔가 주가를 다시 끌어올릴 만한 뭔가 모멘텀을 진짜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던지, 아니면 주가를 뭐 끌어올릴 만한 뭐 자사주를 또 추가로 한다든지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제가 볼 때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좀 잠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하실 때 이제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자, 삼성전자가 살아나지 않으면, 자, AI, 전력 설비,
또는 이쪽이죠. AI하고 전력설비 쪽, 또는 조선 방산 쪽, 또는 화장품 엔터와 같은 업황 개선 섹터, 또는 대선 정책주, 또는 바이오 등 일부 이슈가 존재하는 종목들. 뭐 바이오에서 이슈가 있어 뭐 올라간 종목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AI 전력 설비 이쪽, 또 조선이나 방산 쪽, 또는 화장품이나 엔터와 같은 업황 개선 섹터, 또는 대선 정책주, 또는 바이오 등 일부 이슈가 존재하는 종목 쪽, 이런 쪽을 봐야 돼요. 삼성전자가 살아나기 전에는, 살아나지 않는다면 이런 쪽에서 매매를 해야만 수익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후에 언제든지 삼성전자가 살아난다라는 거는 6만 원을 돌파해서 6만 원대로 최소한 진입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삼성전자가 살아난다 그러면 그때는 반도체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서 대응 마인드를 설정을 해서 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런 방식의 대응을 일단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설명을 드려봤어요. 5월 주식장인 할인 이벤트가 내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내일 마감이 됩니다. 자, 주식장인 카페 공지사항글에서 확인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